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저희 아들 사진 전시하는데 와주셔가지고, 정말 귀한 말씀을 저희 아들한테 전해주셔가지고, 질문해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선생님, 저희 아들한테 제일 먼저 질문한 게, 아들 얘기하면, 네 액자가 많아.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서 왜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질문을 했겠냐 하고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작품 전이면 네가 액자값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네 사진전을 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기대기보다 독립할 좋은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런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참 큰 지혜를 아이한테 전해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18이라는 나이는 아직은 부모 손길이 필요한 나이다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장가가서 애를 낳았을 나이기도 하니까 독립이 필요한 나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대 따라 다르고 사회 따라 다를 텐데 우리 선생님께서 저희 18살 된 아들한테 액자값을 아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그 선생님의 뜻 또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 건지 좀 이런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내가 나이를 먼저 물어봤어. 18살이라고. 네 난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된 줄 몰랐어. 네. 그래서 내가 주례 한 지가 한 18년이 됐죠. 20년이 20년이 돼서 맞습니다. 네.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그게 이제 시력이 나빠서 애 얼굴은 내가 볼 수가 없는데 네. 이게 벌써 18살이 됐다니 이 생각을 하니까 현실 18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네. 그거는 많이 뭐 사회적인 것도 있고 의학적인 것도 있고 뭐 관습도 있고 이런 걸 종합해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 이게 분기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서양에서는 그런 걸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네.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네. 그 몇 살부터 소년이고 네. 몇 살부터 어른이야.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대체로 서양에서는 18살. 네. 우리도 그 가깝게는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아하. 이게 참 그 아들한테는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으로 네. 그걸 좀 일깨워 주려고 안 그래도 지가 알겠지만은 네. 일깨워 주려고 그런데 사진 보기에 이제 내가 시력이 나빠서 전체는 못 보지만 바짝 떼가지고 네. 많이 봤어. 근데 이제 작품은 지가 만들어줬잖아.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지가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한 것도 아닌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 전시회를 했을까? 네.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현실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려고 내가 액자값이 얼마인지 아느냐 그렇게 물었어. 예. 그 나중에 액자 누가 했느냐 그러니 부모님이. 네. 그래서 내가 주고자 한 이 얘기는 18세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법으로 정해진 게 그거다가 아니고 네. 실천적으로 어른의 역할을 연습하는 네. 아니면 연습이 아니라 이제 독립해서 진짜 해야 되는 네. 그런 거거든. 네. 내가 미국에서 그 이민 가서 사는 내 친구들이 많아요. 네. 많은데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의사들이 모자라가지고 외국 의사들을 많이 수입을 했어.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졸업생 중에 한 반은 미국 갔어. 네. 나는 그때 못 갔지만은 반은 갔는데. 반이나 갔다. 네. 얘들이 가서 나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전화는 또 전화값이 비싸고 하니까 맨날 편지로 이제 네. 나한테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애가 이게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도 아니고 아하. 네. 그 뭐가 그러냐 그러니까 18세가 됐는데 18세가
됐으니까 자기는 법적으로 어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네, 그건 미국이네요. 그러니까 한국 정서로는 옆 18살 어린애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나이 70이 돼도 자식은 어린애인데. 네. 그 다음 그렇게 하라. 오케이. 네. 응? 네네. 그러면 자기가 독립해서 살도록 집 한 채 사달라고. 그거는 한국식이다. 응? 네. 그거는 한국식이고. 다 지한테 유리하네요. 이제 그런 고민을 나한테 많이 한 적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경제적 독립이 정신적 독립의 기반이다. 그죠? 근데 사실 우리 아이가 선생님 말씀 덕분에 저희 부모가 호강을 하게 됐는데 그 이번에 사진전 하면서 몇 개씩 팔린 게 있어요. 쉽게. 그거는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건호 할아버지 말씀도 있으시고 자기가 지금부터라도 액자값을 좀 얘기해 달래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게 새로 액자를 다 만들려면 얼마쯤 드느냐는 거예요. 새로 만든 건데 또 만들어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들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 줬더니 그러면 보태서 쓰라고 50을 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선생님이 진짜 50을 또 우리 부모한테 갖다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가 그렇게 이제 자기 사진이 뭐 몇만 원이라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보내오고 사가고 이런 걸 보면서 아빠, 내가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아. 왜? 이랬더니 한 번도 내가 뭘 해서 돈을 번 적이 없는데 이번에 내 사진을 찍어서 그게 내가 땀을 흘린 거잖아. 그걸로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니까 어른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출발점이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러셨나 봐. 액자값이 얼마인가. 할아버지가 안 물어보셨으면 엄마 아빠한테 안 줬을 건데 내가 내일 할아버지한테 가는데 고맙다고 말씀드릴게. 엄마는 50만 원 말고 원가는 좀 안 주나 그랬더니 그건 다음에 줄게. 아들이 네.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방고호호. 방고흐, 네. 방고호보다 위대한 애예요. 아이고, 이게 제가 받들기 어려운 말씀을 또. 왜 위대하다고 얘기하는지. 하나로 또 팔았기 때문에. 응? 그림을 팔았기 때문에. 방고호는 살았을 때 2점밖에 못 팔았어. 참, 선생님은 저를 참 뒤통수를 여러 번 치시네. 근데 나는 네. 그 사진을 보면서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대로 자연의 모방이에요. 네. 미술은. 그러니까 자연이 이제 발달된 게 사실적인 거예요. 네. 이 컵은 컵 그대로 그릴 수 있는 게 네, 잘 네, 그리는 네. 화가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자연의 모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추상화가 나와 있으니까 말이지. 처음에 추상화가 나왔을 때는 아무도 그걸 인정을 안 해. 이게 도대체 네. 무슨 호작질인가. 후르시초프가 했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소련에 가면 말도 이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어. 아. 말꼬리에 붓을 붙여. 물감을 칠해 놓으면 야. 이게 그런 식으로 네. 지금은 추상화를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각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백남준 선생이 비디오 아트를 만들었을 때 한국에서 그걸 누가 이해했어요? 맞아요. 나는 백남준 선생하고 MBC에서 그 토크쇼를 한참 동안 한 적이 있어요. 네. 나는 그때 이분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네.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말도 조금 어두네요. 아. 근데 어두나니까 이제
이 바지도 그 걸빵 바지 이런 게 네네네. 있고 열방 바지 입고. 그러니까 굉장히 천진무구한 음흠. 그런 그거야. 네네. 그 이상하다. 이런 이분한테 도대체 뭐를 얻으려고 아하. 이 토크쇼에 네네네. 나하고 이렇게 함께 나오도록 해놨는가. 내가 뭐 무식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찾아 알려진 게 폐품 텔레비전 같은 거 모아가지고 그거 이래 쌓고 저래 맞아요. 쌓고 네.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걸 누가 예술이라고 그래. 음흠. 폐품 처리자이지. 그게 아니잖아. 네네. 선구자잖아. 네네. 선구자. 음흠. 근데 사진도 사진 예술 캠에서 자기들은 이제 따로 발전시켰어. 네. 이거는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찍어내는 거예요. 기계가. 그렇죠. 네. 지금 우리 둘이를 이 사진 찍지만 지금의 우리 모습을 그대로 찍는 거예요. 네. 조금의 뭐 그것도 없어. 우리가 복사기처럼. 네. 손을 안 대면은 그대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 전시회를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이 사진도 이제 모방이 아니구만. 네. 네. 모방이 아니구만. 음흠. 그래서 내가 광고에 네. 어떤 사람 하나 서 있고 이쪽에 유리창이 있고 얼음이 있고 뭐 네네네. 그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런 장면이 없는데 있을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찍었느냐 네네. 물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조작을 하고 저거는 저렇게 이 조작이란 말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조작했다는 뜻이 아니고 네. 그렇게 꾸몄다는 맞아요. 뭐 거울을 넣고 물을 뿌려서 물 거울을 뿌리고 찍었다. 뭐 얼두르고 하고 예. 이래놓고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그대로를 찍은 거예요. 예. 그 있는 그대로를 자기가 만들어준 거예요. 아. 그게 그래요. 창의성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사진이라는 것도 이제 사실적인 있는 그대로를 찍는 게 사진이 아니구나. 네. 비디오가 그냥 고물이 되면 버리는 게 아니구나. 네네네.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비디오 아트 보면 말이지 비디오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 사진을 걷다가 집어넣으면 굉장한 사진. 아,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내가 네네. 내 혼자 해봤어. 아, 그러셨군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있는 그대로를 정말 누구나 볼 수 있는 시선, 각도 그대로 찍는 것이 예술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고유한 시선으로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촬영하고 이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진 작가들은 사진이 그림보다 더 어렵다. 내가 딱 원하는 그 순간이 나타나기를 수없이 기다려야 되고 못 찍을 수도 있고 그림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만 창조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대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힘,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 이러한 것들이 창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아들이 이번 사진전을 통해서 좀 더 스스로 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내하고 저는 25만 원씩 나눠 가질 수 있게 된 게 다 선생님 덕분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사람이 어느 정도가 되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그 느낌 옛날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현실이잖아. 네네. 너는 왜 그러냐 하면 네네네. 왜 그런지를 궁금해서. 평생 의지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 좋아. 아하. 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밥 먹을 거 있고 놀 거 있고 뭐 네네. 다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 네네. 그게 없으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고 이래야 되잖아. 네네네.
고통스럽지. 예.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아하.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디면 예. 그 고통보다는 더 좋은 희열이 있어. 네. 이 내가 했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 내가 애들도 키우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자기가 번 돈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네네네. 그 돈하고 내가 용돈으로 주는 거하고 쓰임새가 달라. 내가 주는 거는 헛헛 써도 예, 돼. 예. 자기 돈이 아니잖아.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고통스럽게 노력해서 벌었다는 요게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쓰기가 아까워. 예. 그러니까 빨리 독립을 시켜야 네. 정신적으로 독립을 시켜야 그 고마움, 아까움, 고통의 가치 네. 이런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앉혀놓고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교과서처럼 이거는 가치가 있고 이거는 가치가 없고 이래 가르쳐가지고는 네.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 소설을 주제만 제목만 가르쳐놓고 소설 다 읽었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네, 네. 자기의 시련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터득한 네. 그거는 누구도 수정해 줄 수 없어. 아. 가장 값진 거예요. 네. 그걸 할 수 있는 게 어른이.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활 관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대체로 한 18살이다. 아. 그런 네, 네. 저는 아들한테 또 고맙네요. 아들 덕분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큰 지혜를 또 정리할 수 있으니까 문득 한자말 중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의 작은 편안함, 안정됨,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정말 이 어려움을 뒤르면 크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크게 잃어버리는 소탐대실. 그 대신에 이렇게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이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부모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조금만 거리를 두고 이 아이 스스로 해나가게 하면 대탐소실. 예, 정말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부모 되나. 치고 말이죠. 네. 자식에게 그런 걸 해주고 싶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걸 어떻게 절제하는가 하는 게 문제지. 네, 네. 70이 돼도 해주고 싶어. 나도 해주고 싶어. 네, 네.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한 거는 손자가 오는데 언제까지 내가 용돈을 주나 네. 이걸 생각했어. 그래서 내 결정은 뭐 18세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18세 해가지고 안 되거든. 네. 그것도 학교 다니는 거야. 네, 학비도 자기가 볼. 그래서 난 내대로 생각한 게 결혼하면 끝난다. 아. 그래서 세배를 해도 결혼했으면. 결혼 안 한 손녀만 주고 저를 안 줬더니 나는 왜 안 줘요? 네. 하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 네. 이제 그게 몇 해 지내가다 보니까 뭐 탈락해도 안 주는. 네, 네. 아, 그거 좋은데요. 어. 결혼까지 맥시멈 결혼까지 하는 거. 근데 결혼까지 가는 것도 사실 부모의 마음이지. 네. 18세가 맞는 것 같아. 네. 네. 일찍 독립을 시켜야 돼. 예를 들면 뭐 내가 평생 말이지. 네, 네. 평생 대해줄 수 있으면 아무리 평생 대해줄 수 있어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지 자식이 먼저 떠나.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곁에서 아무가 없어도 지 혼자 살아남는 재주를 가르친 거는 거지. 네. 중요한 거지. 네, 네. 평생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하. 평생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재주를 스스로 터득하도록. 네. 진짜 그러네요. 근데 그걸 요새는 보고 너무 길게 잡아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중에 오늘 핵심은 부모의 절제력이 필요하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식을 정말 원한다면 부모의 건강한 절제력, 그래서 아이에게도 건강한 좌절이라는 걸 줄 수 있어야 비로소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다. 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네요. 새록 또
부모의 절제력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또 너랑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선생님과 함께 부모의 절제력이 어떻게 아이를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지혜를 확인하고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뵙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